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CBS 소유주, 트럼프 소송 및 합병 논의, 그리고 자신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비결, 부모와 함께하는 양질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CBS 소유주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인터뷰 논란, 그리고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합병 검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방송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CBS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 대선 캠페인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CBS가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인터뷰를 방영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는 이에 대해 60 미너츠에서의 요약된 인터뷰는 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한 편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CBS의 뉴스 편집 방식을 겨냥하며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합병 논의.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규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강경한 태도. FCC 위원장 브랜던 칸은 CBS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합병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CC는 방송 라이선스 이전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카이댄스와의 관계. 스카이댄스는 억만장자 레리 앨리슨의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CBS의 내부 논란. CBS 뉴스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60미너츠 편집 논란. 바이든 행정부와 가자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스라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단체와 내부 임원들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토니 도쿠필 발언 논란. CBS 뉴스 앵커 도쿠필은 작가 타네이시 코츠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CBS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고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의 레드스톤 지배주주는 도쿠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은 CBS 뉴스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합병에 대한 추가 장애물.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의 합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스카이댄스의 투자자 중 하나인 중국의 텐센트가 최근 미국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 합병이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텐센트는 스카이댄스의 지분 중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가 합병 승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BS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트럼프의 소송, FCC의 엄격한 규제, 내부 뉴스 논란, 그리고 스카이댄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기업 간의 합병이나 소송을 넘어 미국 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CBS와 파라마운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중요한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비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보시죠. 첫째, 현재 부모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과 방법들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할까요?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사나 라이프 코치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선택지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외로 간단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양질의 시간이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 임상심리학자인 셰팔리 차바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고 친밀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 위험을 감수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짧지만 집중된 시간이 아이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2018년 연구.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연구.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 예방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의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0에서 15분만이라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책, 공놀이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느낍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베키 케네디 박사는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온전히 소통하는 몇 분이 아이에게는 자신감과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넷째, 실제 사례 부모와의 시간이 아이에게 준 변화. 첫째 사례 텍사스의 다니엘 테일러. 그녀는 아들이 학업에서 뒤처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행동이 크게 개선되었고 선생님도 변화에 놀랐다고 합니다. 둘째 사례 6살 아이의 팁 증상 해결. 한 가정에서 6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강박적으로 손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아이의 틱 증상은 완화되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부모와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 실천 팁. 1대1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의 세계에 다가가세요.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 시간을 낼 때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세요. 작은 시간도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 전 함께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은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보다 부모와의 양질의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더 행복한 삶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이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짧지만 집중된 시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